돈나무 누나, 제2의 테슬라는 어딘가요? 왜냐면 우린 이제 돈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QQQ보다 100% 더 높은 성과를 냈다. 지수만 사도 상위 10%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크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TV의 김성일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돈나무 누나죠. 캐시우드, 아크 ETF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14년에 창립된 이제 미국의 펀드 운용 회사고요. CEO이자 CIO가 캐서린 우드. 그래서 이 이름을 줄여가지고 캐시우드, 돈나무. 엄청나게 재밌는 이름인 것 같아요. 2021년 1월 달에 글로벌 ETF 순유입액 2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 ETF로 들어갔다는 거죠. 1위는 이제 전통의 강자 뱅가드고요. 그다음 3, 4위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이 있습니다. 대표 ETF가 ARKK인데 여기에 이제 최근 3개월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3위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1위는 테슬라, 2위 애플이고요. 2021년 1월 말에 빅 아이디어 2021이라는 자료집을 내놨어요. 캐서린 우드가 자기네 회사가 보기에 미래 유명한 15가지 업종을 얘기를 했는데 딥러닝, 데이터 센터, 가상세계, 전자지갑, 비트코인,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암 조기검진, 유전자 이런 여러 가지 유망 업종들을 소개를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딥러닝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아주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캐서린 우드는 굉장히 어려운 이 유전자라든지 항공우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그 관심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ETF 성과 순위입니다. 1등 아크 G, 4등 아크 W, 6등 아크 K, 10위 안에 아크의 ETF들이 3개나 포진돼 있죠. 연수익률 185%.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여기 보면 2등이 태양광 쪽인 것 같죠. 솔라. 3등은 클린 에너지. 5등이 나스닥 클린 그린 에너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아크의 펀드들이 2020년에 굉장한 성과를 보였다. 185%.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매수 종목 3위에 이르는 굉장한 성과를 보였다. 아크의 그 운용자금 1년 만에 3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 기사에도 보이지만 닷컴 붐, 그리고 이런 것처럼 아크의 이제 대표 ETF가 ARKK인데 이 AUM 증가율, AUM이라는 건 이제 수탁고입니다. 수탁고, 운용자산 증가율이 쭉 가만히 있다가 2020년부터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최근에 약간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네요. 수탁고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캐시우드는 어떤 생각으로 아크를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기술에 대한 무한 긍정 그리고 확신이 굉장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크 인베스트가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장기적인 ETF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가치 투자와 약간 컨셉은 다르긴 한데 굉장히 재밌는 논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전통 산업이 혁신 기업에 의해 대체된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크의 액티브 ETF들을 보면 아크가 운영하는 게 총 7개인데 2개는 인덱스형 ETF들이고요. 액티브형 ETF들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아크K라는 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요. W라는 건 차세대 인터넷,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이죠. G, 지노믹, 유전자 쪽, 그리고 F가 핀테크 쪽이라고 하네요. 액티브 ETF라는 건 그 펀드에도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인덱스 펀드가 있듯이 ETF에도 인덱스형 ETF가 있고 액티브형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 낼 수 있다 라고 믿고 운영하는 게 액티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먼저 이제 아크 Q를 보시면 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3D 프린팅, 에너지 저장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비중 10%가 넘는 게 테슬라. 역시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빨간 선을 친 이유가 좀 이따 또 나오거든요. 테슬라는 다 아시죠? 전기차. 그 다음에 아크 W, 차세대 인터넷 ETF인데요.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AI,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한 주식들을 편입하는 ETF입니다. 그런데 여기 테슬라가 또 나왔네요. 굉장히 테슬라를 좋아하는 것 같고 차세대 인터넷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등이 스퀘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제가 빨간 박스를 그려놨죠. 왜냐하면 좀 이따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 F인데 핀테크나 전자
전자결제 관련된 회사들을 편입하는 그런 ETF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퀘어 아까 나왔었죠.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의 대표 펀드인 아크K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테슬라가 또 나왔고요. 스퀘어가 또 나왔네요. 계속 반복되죠. 비슷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혁신적이고 테슬라는 다양한 펀드들에서 편입할 만큼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나무 누나, 제2의 테슬라는 어딘가요? 돈나무 누나의 대답은 유전자다. 유전자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요 아크G라는 ETF를 또 만들었고, 아크G의 탑 10 섹터를 보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51% 가장 많죠. 그다음 제약, 헬스케어 이런 순서대로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스위스의 생명공학 회사라든지 유전자 관련 회사들을 편입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아크의 성과가 지속 가능하냐, 계속 좋은 성과가 날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제 돈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네요. 아크가 보유한 165개사 중에 85개가 손실 중이다. 어쨌거나 ETF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 운용자금 1년 만에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주로 혁신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 새로 나온 기업들은 회사 사이즈가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소액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운용자금이 커지면 자기가 조금만 사도, 자기 비중에 조금만 태워도 성과가 지속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다니죠. 모든 액티브 펀드나 ETF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S&P 500에서 리서치한 자료인데요. 200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5년간의 그 자료를 분석한 건데, 주황색은 액티브 펀드들이 인덱스보다 언더퍼폼, 성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전체 미국 내 펀드들을 보면 87%가 인덱스보다 낮은 성과를 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든 대형주 펀드에서는 86%가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주 핵심 펀드는 90%가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냈다. 소형주도 비슷하죠. 소형주도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낸 게 더 많죠. 지수만 사도 상위 15%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크는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4개의 아크 펀드들이 2014년 10월 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2014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연수익률 30-40% 막 이렇게 나오고요. QQQ가 나스닥이죠. 나스닥도 한 20%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변동성이 약 30%대 나오는데 여기는 16%대. 그리고 낙폭도 25, 29%인데 여기 30%네요. 근데 QQQ가 17% 정도 된다. 그래도 샤프비는 더 좋네요. 그래서 과연 다른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가장 위에 올라 있는 선이 ARKW입니다. ARKW. 그 다음이 ARKK. 여기 쭉 있는데 요 밑에 빨간 선이 QQQ, 나스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비교가 되죠. 이런 장기 시계를 볼 때는 세로축을 로그 수익률로 바꿔야 과거와 현재 수익률을 비교하기 좋습니다. 오른쪽은 로그 수익률로 바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의 나스닥보다 훨씬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상관관계는 어떨까? 상관관계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아크의 펀드 4개는 상관관계가 모두 굉장히 높습니다. 0.9, 0.89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스파이하고는 S&P 500하고는 상관이 조금 낮고 QQQ하고는 조금 높아서, 그럼 QQQ랑 이 4개를 비교해보자. QQQ보다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 아크의 ETF, 아크K가 QQQ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냈는지를 연 단위로 잘라서 본 겁니다. 보시면 2015년에는 대부분의 아크 ETF들이 QQQ보다 성과가 나빴죠. 마이너스. 요건 약간 플러스. 2016년에도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요거 약간 플러스, 이 정도 성과를 냈고, 2017년에 좀 좋았네요. 2018년에 다시 마이너스, QQ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성과를 보냈습니다. 2019년 2개는 거의 마이너스, 2개는 약간 플러스. 자, 문제는 2020년에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QQQ보다 100% 더 높은 성과를 냈다, 수익을 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 18일 현재 QQQ보다 마이너스, 요거 2개 약간 플러스. 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의 성과를 봤을 때 2020년에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그 전에 2019년, 18년, 17년, 16년, 15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성과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21년, 22년, 23년, 24년에는 QQQ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자,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고 향후에 관찰해 볼 만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최근성 편향 때문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최근성 편향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아크가 투자할 만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는 분이 이제 아크를 샀는데 지금 잘못 사셔가지고 물렸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지금 팔면 원금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있답니다. 자, 그냥 놔뒀을 때 과연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꾹.